설명은 별거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에 나온 건 별거 없고, 나에 나온 게 원의 방정식이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보고 중심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중심이 누구야? 마이너스 3,4가 중심인가요? 두 번째의 중심도 알잖아. 네, 두 번째의 중심은 1,0이네요. 반지름 정도도 알 수 있지 않나?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5,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 1입니다. 그때 A점은 두 원의 교점인데 또 다른 교점은 B라고 할까? 그때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A점을 지나는 직선인 두 원과 만나서 생기는 점이 XY라고. 근데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건 XY 길이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X점 좌표하고 Y점 좌표는 A점을 꼭 지나는 선이 언제 길이가 제일 긴지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 길이의 값의 최대값을 구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야. XY 길이를 먼저 주로 구할 거죠? XY 길이의 값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발 내려가지고 일단 서현이가 얘기한 거는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수선발 내렸을 때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것도 수선발 내리면은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더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저 길의 최대 그럼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눈짐작으로 봐볼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왜 반듯하게 안 나오니? 잘 없는 이렇게 되면 길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애매한 약간 이런 길이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1인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 원래는 선을 A점 좌표를 꼭 지나는 선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X점 좌표는 첫 번째 원하고의 교점이고 Y점 좌표는 두 번째 원하고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원하고의 교점은 여기가 두 번째 원하고의 교점인가? 내 말 좀 이해돼요? 이게 A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잖아. 근데 XY 길이는 요게 지금 XY 길이야. 이해된 거 맞죠? 여기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때는 XY 길이가 요거 자체가 XY 길인가? 연결된 거 맞아요? 이런 길 중에 제일 길 때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길이값 중에 제일 긴 길이는 언제가 제일 길까? 어디 한 여기 근처에 있을 때가 제일 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근데 그걸 어떤 재주로 구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쌤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X점 좌표, Y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구하면 안 되나? 이 점 좌표 구하고 이 점 좌표 구해서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길이로 구하는 거 어떨까 싶은데? 충분히 열방이시면 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원과 원을 연립하면 되나? 원과 원을 연립하면은 X고 Y제곱이 소거되나? 남는 게 누가 남죠? 이게 뭔데요? Y는 X라고요? 그럼 여기는 내가 점선으로 묘사한 녀석의 값이 Y는 X라는 선이구만. 이걸 뭐라고 부르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공통현의 방정식. 원의 교점을 연결한 선. 공통현을 구할 때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서 구하죠. 그럼 내가 교점이나 A점이나 B점 좌표를 먼저 구할 생각이었는데 A, B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를 다시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Y는 X를 대입했어. Y한테 X 대입했습니다. X가 뭐뭐 있죠? 0하고 1? 그러면 A점 좌표의 값이 왼쪽에 있는 점인 것 같으니까 그게 원점인 것 같고
B점 좌표의 값이 1,1이라는 얘기인가? Y는 X로 있으니까 A점, B점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X하고 Y를 연결하는 선은 원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라는 얘기구만. 원점 좌표를 지나는 임의 선이니까 뭐라고 잡을 건데 얘를 MX라고 할까요? Y는 MX라는 녀석과 원의 방식이 연립해가지고 X좌표 구하고 또 Y는 MX하고 원을 연립해서 Y좌표를 구하면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점과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Y는 M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그러면 MX 대입했더니 누구야? M제곱 플러스 X제곱인가? 네. 그 다음 플러스 6-8M? 맞겠나요? 그럼 근해값이 누구라고요? 빵은 A점 좌표니까 X좌표 구하는 중입니다. 분자가 누구죠? 이게 X좌표인가요? Y좌표는 누구지? 백글교 수학에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요게 지금 X점의 좌표를 구한 거네요. 그 다음에 Y는 MX라는 직선과 두 번점을 연립하려고 합니다. Y한테 MX를 대입했습니다. M제곱 플러스 X. 원점은 아니니까 Y점 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M제곱 플러스 1분의 Y좌표는 누구라고요? M제곱 플러스 그럼 내가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길이만 구하면 되나요? 원래 XY 곱한 값이 최대가 나오려면은 함수를 M이란 문자에 대한 함수로 지금 잡을 생각인데 루트가 있는 게 싫거든? 이걸 잡으려고 함수로. 이게 최대가 됐을 때 XY 길이도 최대가 되겠죠? 그럼 식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럼 X끼리 빼서 제곱하려고요. M제곱 64로 묶어줄까? M제곱 플러스 1 제곱분의 M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녀석도 빼가지고 제곱할까? 바꿔 누굴 묶을 수 있는 거야? 8M제곱 마이너스 8M이라서 8M을 묶어서 뺄 수 있나? 8M을? 분자에 뭐가 남아? M 마이너스 분자 n-1제곱이라고? 그럼 이 함수 자체가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제곱. 이뻐졌다? M제곱 플러스 이거야? 네. 그럼 따라서 m제곱 플러스 1분의 64 n-1 제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는다고? m값은 범위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m값은 범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 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루트 쉬운 걸 W로 얘기하실 거죠? 그럼 미분모에서 그 값 찾으면 되겠네?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F 미분에서 그 값 찾으라고 얘기했구만. 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M제곱 아이고, 이게 좀 괴롭다. 제곱 128 M 마이너스 1 7제곱 이걸 정리해서 쓰기까지 하라고. 128 128m세제곱, 128m세제곱은 지워졌어. 그 다음이 m제곱이 마이너스 128m제곱. m제곱이 플러스 256m제곱인가? 128M제곱 계산해서 그래서 128m제곱? 마이너스 128 1창의 값이 128m이라 1창의 값이 마이너스 128m 1창도 지워지나? 상수항 구하려고요. 마이너스 128은 여기 상수항 없죠? 네, 3분 그럼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빵 나오나? 그럼 니네 생각에 m값이 누구일 때라는 얘기죠? m값이 마이너스일 때 왜 플러스는 왜 배제하는데? Y는 X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극대 구해? 네,
아래로 블록의 도함수의 보호가 극대 구하니까 마이너스에서 극대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걸 논술은 좋아하지 않아. 그림 그려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범위에서 그래프 m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이라고 해야 할까? 그때 도함수의 보호가 m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극대이자 최대인 건가요? 따라서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32 곱하기 4 128? 128이 뭐 하자고요? 128이면 64 곱하기 2? 이게 7승이니까 답이 그래서 8로 투기가 답인가요? 할만하죠? 그렇군요. 네, 할만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가지고 풀어야 될지 처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일단 점의 좌표 가지고 풀기로 마음 먹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불당 다시 한 번요. 첫 번째 제시문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거는 두원의 반지름 길이값은 1이라고 얘기했고 중심사의 길이값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중심사의 길이값은 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원의 내부에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넓이가 ax고 ax의 값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넓이의 값을 x가 달라질 때마다 넓이의 값도 매번 달라지긴 할 거야. 그럼 내가 일단 필요한 거는 이 ax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게 일단 관건이겠죠? 시기를 그러면 보통 이런 넓이의 값 우리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두 배.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주나? 좀 지금한 거 좋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1인 거 알죠? 여기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내 현재 계획은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가지고 반쪽의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2배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이 중심 사이 길이의 값이 x라는 문자로 표현했지만 각을 알아야지 넓이를 구하지.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죠? X를 저 가고 치고 변수 하나 더 잡아야죠. x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변수 하나 더 잡으셔야죠. X를 저 값을 세트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세타로 갑시다. 근데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게 편리할 것 같은데? 세타 정도 네,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로 잡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누군지 아니까요. 자,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누구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x하고 세타의 관계식도 구했고요. 그 관계식과 변수 세타의 값이 추가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이 넓이 구해서 4배 하려고 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아니다. 그냥 이 넓이만 구해서 2배 할까? 자, 일단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타를 쓰면 또 세타를 쓰면 그럼 부채꼴 넓이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2세타. 뭔데요? 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세타가 뭐냐고요? 세타인가요? 거기서 삼각형 넓이 빼려고요. 2분의 1 사인 여기다 몇 배 하시자고요? 두 배. 네, 여기다 2배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AX를 저 어떤 게 심각한 문제지? 세타에 대한 식이 아니라 X에 대한 식을 찾아야 돼. 그러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세타랑 각의 크기가 범위가 있나? 공통된 넓이의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세타가 범위가 있을까? 완전히 겹칠 때로 보면 있긴 있을 텐데. 세타가 둔각이 될 수 있을까? 세타가 둔각일 수 있냐고요?
공통되는 부분의 넓이 값이 존재하려면 세타의 값은 둔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개의 반지름이 똑같은 두 개의 원은 저 중심각 2세타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 있나? 그럼 세타의 값은 예각인가? 그것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세타의 값이 예각이었을 때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이거 적분한 값이 필요한 거잖아? 이걸 x라고 표현한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 아, 사인이 어떻게든 x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세타의 값 x라고 표현한 건 불가능합니다. 코사인의 역함수를 알아야지 됩니다. 우린 코사인의 역함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x라고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를 세타로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명해야 되겠네? 이건 x가 빵인 거 아니야? x의 값이 빵이었을 때 세타의 값은 뭐가 되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x한테 빵 대입하면 세타가 누구냐고요? 아, 2분의 파이야? x가 2가 됐을 때 세타의 값은 누구야? 0이요. 세타의 값 0일 때가 1 나오나? 이런 거 맞아요? 그 1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 그래서 적분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자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의 값을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가 dx인가? 그럼 그것만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것 같다? 양변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입하자고? dx 값 대신에. 마이너스 2 사인스 4 여기까지 계획은 문제를 풀면서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변수 새로 잡아야지? 세타하고 x의 관계식 구해야지? 오이씨 나는 x로 표현된 녀석이 값이 아니라 세타로 하는 식이 나왔네? 그러니까 세타로 적분을 밀고 나가야지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적분이 미적분 파트에 적분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걱정스럽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바꿨습니다. 뭐 바꿔줘요? 그럼 첫 번째 녀석의 값이 4세타 사인 세타? 두 번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같은데 좋아. 마이너스 2 사인스 200억 공식 사용해서 바꿨습니다.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적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야, 앞에 거 적분 한 번에 못하지. 왜냐면 다항식과 삼각함수의 식이 같이 있으니까 이건 부분 적분해야 되겠지?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적분의 값은 한 번에 할 수 있나? 이거 적분하면 누군지 알아요? 뭔가 좀 아쉽네요. 너 지금 발음한 거 다시 한번 발음해보세요. 네? 이거 적분한 게 누구냐? 뒤에 거.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 사인 네, 그러네요. 자, 앞에 것만 그러면 내가 지금 부분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부분 적분할 거거든? 적분했습니다. 2분의 1 세타 씨 적분하게 되면 넌 누구세요? 사인 세타 뭔가 심각한 문제 발생했다? 아니 포기시 한 번도 안 했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네요. 생각이란 걸 하지 않네요. 한지 너무 오래됐나 봐요. 네. G 3 근데 이거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가 U'인가요? 네. 네. 내가 잘 모르고 자, 삼각함수의 값 U'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인 세타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사인스 아이고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적분해야 되지. 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따라서는 누구냐?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코사인 적분인가요?
보 플러스로 바꿨고 코사인 적분했더니 사인이야? 된 거 맞나요? 자,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문제 풀 때. 마이너스 아닌가요? 어디? 마이너스 사인 세트 같은데? 뒤에 거? 네. 코사인 세트 조건은 마이너스 빡대는 조건이 아니에요. 헷갈렸어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거꾸로 생각했어요. 코사인을 적고 나면 사인. 찐따들아. 이 고3 이과 찐따들. 아니, 정말 이거야. 왜 코가 나쁘다. 자, 기억 지금 문제. 개인기 연마하는데 지금 다들? 기억 문제가 아니다. 4배까지 하겠습니다. 4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4사인 세타. 이 뒤에 거 적분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3분의 4 사인 세제곱이라고요? 이 뒤에 거의 적분은 지금 무슨 적분한 거야? 치환 적분한 거지? 사인 세타의 값을 t라고 놓고 치환 적분했습니다.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파이 대입하려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 값은 1이었습니다. 2분의 파이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빵인가요? 그럼 남는 녀석의 값은? 네, 지금 3분의 사인 세제곱 세타 틀려가지고 써도 돼요? 부분 적분 이 정도는 건대 정도면 이 정도에 트시지 않습니다. 좀 꼬진 학교들은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는 이 정도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쓰는 학교에 따라서 학교 레벨에 따라서 보통 상위권 학교들은 이런 걸 애들이 못해서 이런 거에 서 감점 잡으려고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단순 산수는 좀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찝찝하면 다 쓰세요. 자, 지금까지는 할만했죠? 이 정도 문제 수준이면 맞출 수도 있겠죠, 시험 보러 가서? 자, 3번으로 갔습니다. 3번은 풀어주기보다는 니네한테 풀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풀이를 할 거거든? 근데 일단은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이고 아래를 불러 꼭지점 원점 근데 A점과 B점 좌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했고 포물선 위에 X라는 대문자 X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A점 좌표, B점 좌표가 각각 2,0, 4,0이라고 한다면 각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여기는 각이 컸으면 좋겠다고? 각이 클수록 사인값도 큰 건가? 맞아요? 그럼 각도가 크려면은 X라는 점의 좌표는 AB라고 하는 선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AB라는 녀석에서 가까이 있어야지 각의 크기가 가까이 있으면 각의 크기가 큰 거고 멀어지면 각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 클수록 최대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X라는 녀석의 값이 AB 두 녀석 점에 가까운 점의 좌표가 있어야 되겠네? 맞나요? 그렇다면은 방법은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처음에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X라는 녀석의 값이 최대한 AB 쪽에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냥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밀어붙일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난 식으로 풀고 싶어. 식으로 풀어서 깔끔하게 산수해가지고 나온 답을 믿고 답을 쓰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직관력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 X라는 점의 좌표가 정확히 어떨 때 사인 값이 최대가 될까요? 혹시 직관적으로 답할 수 있나요? X가 어디 있으면 될까? 자, 내 말 귀로 잘 들어봐요. A점, B점, X점 세 개 있죠? 네.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외접원 있죠?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생각해 봐. 그 외접원이 X가 달라질 때마다 원도 달라지지. 근데 내가 AXB라는 각이 커지려면 그 원이
포물선하고 접할 때 원의 사이즈가 제일 작지 않을까? A하고 X하고 B를 지나는 원이 포물선하고 접하는 순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때가 제일 작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반지름이 제일 작았을 때가 가격 크기는 제일 클 것 같은데? 거기가 동의한 거 맞아? BX가 지름 오, BX의 값이 지름이는 원이었을 때가 될 것 같은데? BX가 지름이면? BX 지름 BX가 지름이는 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X라는 점의 좌표하고 포물선이 X라는 점에 접했을 때 BX가 지름이고 X라는 점의 좌표에서 원과 포물선이 접했을 때 BX가 좀 야, 그렇다면은 그 순간에 가격 크기가 제일 클 것 같거든 지금? 그렇다면은 X라는 점에서의 포물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BX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 오백값이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한 X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건 약간의 직관력을 가지고 푸는 거야. 하지만 맞아. 하지만 그렇게 직관력을 가지고 풀면은 항상 의구심이 생겨.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BX가 맞아.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면 식으로 풀어야 돼.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으로 풀 건데 요만큼의 가게 크기에 대해서 세타라고 하는 가게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쌤은 지금 여기를 알파, 여기를 지금 베타라고 잡을 계획이거든? 내가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뭘로 풀고 싶어서? 사인 내가 뭘로 풀고 싶어서 이렇게 잡았을까? 야, 니네 이런 기본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봤어. 내가 뭘로 어떻게,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풀고 싶은 걸까? 선생님이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세타가 누구예요? 그래, 세타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문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사인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였잖아. 근데 사인의 값도 이 지금 세타의 값은 둔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타의 값은 형태를 보니까 대충 보니까 예각인 것 같은데? 세타의 값이 커지면 클수록 사인 값도 커진다고? 세타가 커지면 클수록 탄젠트 값도 커지냐? 네. 그래서 나는 이건 사인으로 풀 수 없어. 왜? 나는 지금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계획인데 탄젠트로. 탄젠트의 값이 최대면은 세타도 최대일 거니까. 대박이 자, 이 점 좌표의 값은 2,0, 이 점 좌표의 값은 4,0. 이 점 좌표를 뭐로 잡을까? 변수를 t로 잡으면 미분에서 조금 안 이쁘니까 x라고 잡을게. x, 4분의 루트 x, 루트 2, 아, 이거 좀 불편하네. 힘들어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꼼수를 발휘하자. 라지 X라고 쓰시면 아니, 2x라고 잡으려고. 2x라고 잡으면 분수를 피할 수 있잖아. 아, 그럼 루트 2x 제곱인가? 네. 네, 이렇게 점의 좌표를 잡고 산수를 조금 용이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기울기를 구해야 돼서 풀어야 되겠다. 탄젠트 알파의 값이 누구냐? 2 마이너스 1승 나 지금 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아, 저걸 적게 쓰셔야 돼요. EX 이게 탄젠트 알파인가요? 만들었습니다. 점과점사의 기울기 값이 탄젠트 값이죠? 탄젠트 베타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왜요? 코가 너무 아파서요. 자, 이게 탄젠트 알파고 탄젠트 베타인 거죠? 된 거 맞으세요? 나는 사인의 값이 최대되려면 탄젠트 값도 최대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해서 탄젠트 세타의 값에 이게 지금 최대가 되도록 하는 탄젠트 값을 구한 다음에 그때 사인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신 거 맞죠? 근데 산수가 1 플러스 두 개 곱한 거?
EX는 제곱. 이제 빼야 돼. EX 마이너스 12. EX 그럼 마이너스 빼야 됐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 음. EX-에서 EX-4를 빼는 건가? 마이너스 2x. 아니지. EX 내가 지금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라는 거잖아, 문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거잖아. 그럼 통분하게 되면 통분했어. EX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X-에서 EX-4를 뺐으니까 2가 되나요? 마이너스. 되신 거 맞아요? 네. 자, 분자분모에 이거 곱하려고요. 에이씨, 산수 못해 먹겠다. 4x 제곱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거기다 2x 4제곱 더하라고? 4x는 제곱 제곱 마이너스 10x 이거라고? 자,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fx라고 할까? 문제에서 f라고 얘기했나 모르겠다. F인데 f 없었죠? 함수 아니죠? 네, 저건 내용 정리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할 일은 이 함수의 극 대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 극대였을 때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될 거고요. 그때 사인 세타의 값도 최대가 될 겁니다. 산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분자가 빵 된 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일단 아이고야.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8x 마이너스 12. 자, 이거 분자의 값이 빵 되는 거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귀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니 땡땡을 사용하지 마세요. 자, 8x, 8루트의 x의 5승 마이너스 16루트의 x의 5승 8루트 x 16루트 x 세제곱 x 세제곱 네, 16, x 세제곱은 지워졌고 마이너스 48루트의 x 제곱 플러스 24루트 마이너스 24루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1차항 있나? 12루트 x 더 이상 없어요? 네. 네. 이거만 빵 나온 거 찾으면 되는 거죠. dx 그럼 마이너스 8루트로 묶어 쓰려고 8루트 x로 묶어 쓰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8 인수분해하려고요. 4랑 1로 되죠? 1빵 3차, 2차, 1차 마이너스 1로 할 겁니다. 느낌은 1이었을 때가 퀴될 것 같은데? 또 되나? 또 되는지를 모르겠다. 되나? 뭐 어디 이번 빵 나온 거야? 또 될 데 없어? 이래도 이모던 대로 말 안 돼? 이모만 야, 근데 이게 이게 실근의 값을 가지면 어떡하냐? 실근을 갖는 거 아니야? 3차 함수니까? x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실근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거 어떻게 알아? 하긴 맞는데 이게 아! 같아. x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음수일 수 있을까? 이 점 x 좌표가 음수일 수 있을까? 요즘은 너무 멀어져가지고 해당하지 못해. x가 음수면 안 되겠지?
최대되려면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x의 값은 1, 4, 5면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유관상으로 봤을 때 한 여기쯤이거든. 그럼 x한테 음수의 값을 대입하면은 최소가 아니기 때문에 x점의 좌표 1, 4, 5면 했을 때 최대인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값을 대입했을 때 절대 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빵 나오는 값은 이것만 가지고 부호를 조사하면 되겠네요? 위로 블록인가요? 위로 블록이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빵하고 1입니다. 극대값 언제 발생해요? 1에서 발생해요? 뭐만 하자고요? 0부터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1보다 컸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그래서 극대이자 최대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 설명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X 세제곱 저기가 해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나한테 그래서 해야 돼. 사인 세타의 값이 x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 4, 5면에 있을 때 최대일 걸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x의 값이 양수인 범위에서 이 값은 양수라서 0과 1에서만 조사했던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에서 극대값이 발생할 것 같고요. 1대 2반 값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탄젠트 세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16, 2, 40, 40, 아니 이렇게 탄젠트의 값이 루트이라고요? 난 사인이 필요한데? 드성말 루트 3번 루트 할만하죠? 할만한 거 맞아요? 차라리 BX가 많이 지름이랑 미들만 높은 게 나았을 것 아, 그럼 다르게도 풀어볼까? 궁금하네. 궁금해서 또, 선생님 뭐 잘못한 느낌이. 점의 좌표는 지금 1대 2반면 이게 점이 누구야? 2, 아까 2x라고 잡았잖아. 2x라고. x한테 1 대입했더니 2x 루트인가? 2 루트인가? 센터 알파가 밑에 이렇게 빠는 거 2, 루트이니? EX 마이너스 이거 빠는 거 아니야? 저래도 되나? 뭔 소리 하는 거야? X가 1대 탄젠트 알파 이거 저래도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야? X가 1일 되잖아 아, 그 자꾸 뭔 소리야, 너. 탄젠트 알파 저래도 되나? 상관없어요 아니, 독백하지 말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말에 대답을 해주지. 탄젠트 알파가 X가 1일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아, 탄젠트 알파가. 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x의 값 1 되면 이 점 좌표는 x는 이것도 x니까 x축의 수직인 선이니까 무한대잖아. 네, 그건 상관없죠. 알파니까 상관이 아, 너 지금 이 얘기했던 거야? 저 나는 지금 여기 1대 2 관계 빵이라고 자꾸 믿는 것 같아서. 설마 저기 빵이겠어 제가 일하고 야, 너 한 번씩 그러잖아, 너. 제가 일하고 계산했어요 저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네. 일하고 계산했는데 저거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정했던 건 뭘 추정했냐면, 11부터 최대 라는 게 별로 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 A하고 X하고 B점을 지나는 살짝 터져봐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거든? 지금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조금 더 커지면은 지름 좀 좀 더 작아져야 되나? 아, 여기는 이 포물선이 그지 같은 거지? 확률선이 좀 안 맞아요 좀 타원처럼 찍어서 이게 최선이야. 나의 바램은 X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X라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X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X점에서의 접선과 아이씨, 그렇게 안 보이네, 그림이. 아이씨. 왠지 포물선이 그래프 길게 저기 주어진 거에 안 맞아요 그래서 X적으로 그렸어 여기는 중심점 좌표를 쌤이
중심점 x좌표가 3인 건 아니? 3이어야죠. 중심점 좌표를 C라고 한다면 중심점 좌표의 값은 3,B라고 할게요. 네? 중심점을 A, B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러니까 x좌표는 3이라고 잡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지름인 거죠. 그런데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접하려면은 수직. 여기가 수직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수직인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나의 바램은 각의 크기가 네. 여기는 이 각의 크기가 최대였으면 좋겠거든. 이 각이 최대여서 사인 값도 최대였으면 좋겠거든. 사인 값이 최대면 기회가 그때 나이씨 그림 새로 그릴 걸 그랬나? 아이씨 그림이 그지 같아가지고 지금 저 그래프가 X축 여기는 이 선하고 이 선이 일치했으면 좋겠거든 나는. X하고 B가 지름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길이가 XB가 지름이 돼야지만 접했을 때 X라고 한 점의 좌표에 접하고 그게 중심도 지나고 B점도 지나는 게 될 거거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볼까? 이거 미분하면 누구냐? 2분의 루트 2x. 그리고 점하고 점 사이가 X하고 B점의 기울기 아까 구했었나? 이거였나? 현재는 맞아요? X하고 B 사이 기울기? 대처 x를 x로 구인했지만 이거였나? 그럼 바꾸자 이거. 나 지금 이 점 좌표 X라고 놓고 풀고 있거든? 그럼 x 마이너스 2 달라지지. 저번에 X-4분의 4분의 루트 2 x죠. 이건가? 이거의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땐 이랬을 때가 가격이 최대일 것 같았거든? 그때 이 점 좌표가 진짜로 2, 루트 2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곱했더니 넌 누구냐? x 마이너스 4분의 x죠. 4분의 1 x 세제곱 이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뭘 대입한 빵 나와? 2? 2 대입한 빵 안 나오는데? 2가 아니면 마이너스 선생님 잘못했지. 이상해. 이항을 하면서 부호를 안 바꾸냐? 이건가? x의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2 대입한 빵 나온 거 맞아요? 1방 4 마이너스 16 2로 절집하고 있습니다. 4, 8, 16.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하고 빵 나온 건 2밖에 없어요? 그러네. 진짜 그게 맞네. 이제 알고 싶네. 근데 문제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려면 말로 설명해야 돼. 우리는 직관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직관적으로 풀 수는 있거든? 근데 그건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직관적으로 판단한 거니까 그냥.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선이 B점 좌표를 지나야 한다는 걸 설명해야 돼. 그럼 말이 길어져야 돼. 여기가 지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거든? 선생님, 요게 지금 X를, 여기 수직인 선, 접선과 수직인 선이 원의 중심 당연히 지나지. 원의 중심도 지나고 B점도 지난다는 사실을 설명해내야 돼. 최대이려면 그래서 최선은 식으로 푸는 게 훨씬 안전해. 설명하다 꼬일 수도 있어. 맞아요. 설명하다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 감점당하는 것보다 식으로 완벽하게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합성함수 얘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다. 합성함수 아니, 합성함수 미분은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그냥 설명한 것 같고, 가는. 지금까지 문제 푸는 동안 건국대의 특징이잖아.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 정리 자체가 쓸모없는 거. 지금 나라고 하는 게, 나를 읽어보면은 두 개의 원이 있다고 얘기했고, 작은 원은 반지름이 스몰 r, 큰 원은 반지름의 값이 대문자 r입니다. 네. 그때 두 개의 선이 L1이라고 하는 선은 작은 원의 접선이라고 얘기했고, L2라고 하는 선의 값은 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인데, L1과 L2는 평행합니다. 그리고 S점 좌표의 값이 S점 좌표의 값이 C2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때 S라는 점하고 L2가 S하고 OS가 이루는 각이 T, PS가 L1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합니다. 각이 지금 T하고 세타 두 가지 종류의 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두 개인 상황 하에서 헷갈려 하지 말고 식을 복잡하게 식이 풀려도 산수 실수하지 말고 깔끔하게 풀기만 하세요라는 문제의 장면인 것 같아요. 아마 숫자로 주어졌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변수 t하고 세타가 두 개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미분하다가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 지금. 일단은 대문자 아래 값이 4r이라고 한다면 세타의 값이 빵일 때 dt분의 d세타 값 구하고요. 그럼 dt분의 d세타를 구하려면 t하고 세타의 관계식을 구해서 미분해서 계산하는 얘기잖아. 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t라고 하는 문자와 세타라는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세타하고 t 사이에 관계식이 뭐가 있어? 길이를 뭐 탄젠지로 지금 자,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하려고 하냐면 세타하고 t 사이의 관계식을 지금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좀 물어본 다음에 할걸? 그랬나? 세타하고 t 사이의 관계식을 좀 만들어 대세요. 자, S점 좌표에서 수렴을 내렸습니다. 알고 있는 길이는 지금 이쪽 길이가 지금 몇이라고? 대문자 R, 4R. 문제에서 한거 네, 이건 대문자 R, 4R이고요. 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여기가 소문자 R인가? 네.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을 구하면 좋겠구만.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이 얼 사인 t 마이너스 스몰 어리 뭘 빼자고? R 빼자고? 작은 어리 그 요만큼 길이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대문자가 코사인 t P가 여기 길이 값이 R 코사인 T야? P는 그럼 R 코사인 T분의 요만큼이 탄젠트 세타인가? 정리하면 된 거 맞아요? 이게 세타하고 T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정리해서 탄젠트 t 마이너스 그 대문자 R만 4R만 대입하면 돼요? 네. 그럼 R이 약분돼요? 4 코사인 T분의 4 사인 T 마이너스 요게 탄젠트 세타라고? 네. 정식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타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dt는 d세타를 구하세요. 아이씨 또 목세미법을 해야 돼. 그냥 탄젠트 t 마이너스 4 사인 t분이랑 아 그렇게 할까? 정리하면 탄젠트 t 마이너스 4 사인 t분이 4분의 1 내가 밑에다가 4 사인 t를 네. 이렇게 하자고? 네. 자, 왼쪽 미분합니다. 양변을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컨트 제곱인가? 시컨트 제곱 t 시컨트를 미분하면 누구였더라? 시컨트 이 탄젠트 탄젠트를 미분했더니 시컨트 제곱입니다. 세타 dt분의 d세타 여기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근데 세타의 값이 빵이었을 때 t의 값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타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우변 빵이야? 네. 그럼 사인의 값은 4분의 1인가? 네.
세타한테 빵 대입했더니 사인 t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사인 값이 4분의 1이면, 나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싶어. 루트 15분의 선생님께 얘기하신 것 같아요. t의 값은 누군지 모르죠? 네. t의 값은 모르지만 세타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탄젠트 t의 값이 루트 15분의 1 또는 15분의 루트 15요. 이거 적용해서 문제 풀까요? 시컨트 제곱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인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15분의 16.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루트 15, 4, 탄젠트의 값이 루트 15분의 1이요. 그럼 빼주면 1이야? 네. 세타의 값한테 빵 대입했더니 시컨트 제곱도 1이에요? D분의 D세타가 1이요. 되신 거 맞죠? 네. 세타의 값 2분의 파이였을 때 D팀의 D세타를 구하세요. 세타의 값 2분의 파이라고? 아니, 뭐는, 이게 무한대라고? 코사인 T가 그럼 부모가 빵이라는 얘기구만. 네. 그럼 코사인 T가 빵이라고요? T가 2분의 그럼 T의 값은 지금 여기 있는 건 S의 값이 왔다 갔다 할 때 빵 되는 거는 2분의 파이였을 때 아니, 그냥 2분의 파이로 하겠습니다. T의 값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나 지금 2분의 파이 대보고 있는데 시컨트 제곱의 값이 누구지? 문제 생겼지? 여기다 대입 못하지? 이게 빵분의 1이야?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네. 그럼 D팀의 D스타 못 구하잖아. 이 식에서 구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부모가 빵 되는 일을 배제하라는 얘기야? 이게 물어보는 게 이게 좀 까다롭네. 어디다 대입해? 빵 안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다 대입해? 이거 양변 4코사인 곱한다는 미분을 다시 할까? 지금 문제점은 이 값이 빵 돼버리고 이 값이 빵 돼버린단 말이야. 네. 이런 거 맞아요? 이거는 2분의 파이 되면 뭐가 되지? 이것도 빵 되나? 세타한테 2분의 파이 되면 이것도 부모 빵이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좌변은 빵이고 우변 빵 곱하기 D팀은 D스타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 내 말이 된 거 맞죠? 네. 그래서 빵이 안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식을 변형해야 되겠다. 여기는 식을 양변에 4코사인을 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분미분하려고요. 사인 T 마이너스 1이 탄젠스 코사인 T. 자, 이제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아니, 양변을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4 코사인 T. T 탄젠트 T. 4 코사인 T 10. 이것도 문제네. 그치? 이거 세트한테 2분의 파이 하면 또 빵 나오지. 근데 지금 빵 나왔죠. 빵 나오지 않게 깔면 또 코사인을 곱해야 돼. 네, 지금 한 거 이된 거 맞아요? 네. 양변 코사인 곱했습니다. 괴롭다. T 마이너스 4 사인 T 사인 세타 이거 하나 미분했죠? 플러스 사인 세타가 기분 있어. 이제 이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사인 T 사인 세타 사인 T 사인 세타 자, 이제 빵 나온 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파이 d밤 이거 빵이에요? 세타도 2분의 파이, T한테도 2분의 파이 d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빵인가? 네. 이제 빵 되는 거 없죠? 2분의 파이 d 했더니 가정량 뭐니? 마이너스 승리 T는 있어. 이 마이너스 T는 디세타 3분에서 대부분 애들은 시험 볼 때 어떻게 하겠어? 아이씨, 아이 씨발 씨발 하면서 이거 빵인데 어떡하라고 이 개새끼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방법이 있다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저식에다가 10번째 제곱은 뭐 이렇게 제곱되는 거. 다시 한 번요. 이 변형된 조식에다가 10번째 제곱을 곱하는 제곱 분의 양변에 코사인을 곱한다고 해도 네. 좌변 구변 여전히 빵이 있지. 2분의 파이가 빵 돼버리지. 그러니까 DT는 디스타를 구할 수가 없어. 아예 위에서부터 네. 지금 했던 걸 기억하면 유용하게 앞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대 이 문제를 출제한 학교 선생은 건대 교수는 애들이 빵이 나와서 당황해서 그 다음에 포기한 애들은 다 떨어져 이렇게 출제한 것 같아요. 식 자체는 불안.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까지만 완벽하게 쓸 수 있다면 무조건 합격이야. 100% 합격. 근데 보니까 우리도 아까 빵 나오면 다 못 풀 거거든. 자, 그럼 빵 나오고 5% 따고 쳐. 이거 맞춰야 돼. 이걸 잘 풀어야 돼. 네. 와우. 가우스가 있습니다.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fn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fn 값을 지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한 fn 값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23이라는 숫자를 함수값을 구하게 되면은 계속 여기다 10, 분모가 10, 100, 1000 분모의 값만 달라집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건 가우스 값이 누구야? 12.3의 가우스는? 그 다음에 1.23의 가우스가? 얘가 0. 몇이니까 0이야? 앞으로는 다 0인가? 네. 그래서 그냥 13이라고? 그런데 fn 값을 이용해서 gn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어. 그러한 fn 값을 이용해서 gn을 새롭게 정의했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gn 값이 8 나오는 게 궁금한데, 첫 번째로 궁금한 건 gn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해. 너 뭐 의미해? 뭔 말이야 너? 그래서 123을 대입해 보려고. 쌤은 지금 g한테 123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f한테 앞에 거는 1230을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뒤에 건 123한테 10배라는 얘기예요? 이미 13인 거 알잖아. 그럼 130을 빼라는 얘기야? 네.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0으로 나누기 하면 가우스의 값은 124? 다음이가 10, 그 다음이 12? 다음이 1, 다음이 3, 거기서 빼라고? 30을 빼면 6, 130을 빼면 6이야? 이게 130인가? 네, 그랬더니 3, 2, 1, 1이야? 3, 2, 1이 뭔데? 저기 3이 각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졸라 신기하네? 야,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보자. 234로 해보자. F2340 빼기 10 곱하기 F234. 제일 처음에 10으로 나누기 했던 234. 100으로 나누기 했던 23. 1000으로 나누기 했던 2. 만으로 나누기 했더니 그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34면은 23, 2, 10으로 나누기 했던 23. 100으로 나누기 했던 2. 그러면은 내가 빼는 게 230 빼야 돼? 20도 빼야 돼? 250초 빼니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432만 남아?
졸라 신기하네. 그 의미하는 바는 파악했어. 그럼 이제 서술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야. 나는 이거의 의미가 n이라는 숫자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인 거 알겠어. 근데 문제는 나 방금 네가 시킨 대로 해봤어. 방금 네가 시킨 대로 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난 파악했어. 라고 쓰면 이걸 문자로 서술해낸 새끼들 이길 수가 없어. 이거를 한두 개의 상황이 그러하니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억이죠. 맞아. 논리적인 비약이야. 이걸 문자로 써야 돼. 방금 숫자로 했잖아. 숫자란 것만 문자로만 쓰면 되거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거저먹는 거지 뭐. 자, n이라는 숫자가 am, am-1, am-2, a3, a2, a1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이렇게만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한 줄 더 쓰려고. 아, 이렇게 잡으려고. 이된 거 맞나요? 이런 숫자가 n이라고 한다면, 자연수 n이라고 한다면 gn이라고 하는 세입값은 f10n 빼기 10 곱하기 fn인데 10배 하게 되면 이게 10의 m승? 10의 m승인데 10의 m승의 값을 10으로 나누는 게 A 모두 뜻은 게 나을 것 같아. 제일 첫 번째 있는 숫자가 누구지? 10으로 나누기 하면 10배 한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그냥 이거야? 그대로 추가와가지고 10배 한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같은 거야? N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데? N으로 쓰면 안 돼요? 조밀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123의 10배에서 1230이었고 1230을 10으로 나누기 해서 가우스 씌웠어. 그게 첫 번째가 123이었잖아. 네. 그럼 이 녀석이 뭐냐고요? 그냥 이거야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건 n이야 그냥? 네. 이된 거 맞아? 그 다음은 누구라고? 10분의 저거 그 다음 이거야? 네. 그 다음은 3에서 이된 거 맞아요? A 그래서 언제까지 쓰라는 얘기야? AM만 나오면 돼. 그 AM 나올 때까지 쓰면 되겠다. 이게 지금 앞에 거죠? 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FN이라고 하는 세입값이 누구지? AM부터 FN의 값 자체가 저 두 번째 이건가? 함수부터 네. 여기다가 앞에 10배라고? 아까 123이었으면 10이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엔 A1 하나만 없어. 10배 할 거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이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쭉쭉 해가지고 AM 나올겠지. A, M 맞죠? 124 AM 직전이 누구지? AM 직전이 AM은 이건가? 네. 하나만 더 쓰자. 마지막에 AM으로 끝난 것까지 남았어. 여기 10배에서 뺄 거거든? 네. 이게 뭔지 설명했으니까 이 녀석은 풀어서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 풀어서 안 쓸게요.
그럼 10배에서 빼게 되면 첫 번째 건 A1이 남아? 네. 10배에서 빼게 되면 A2, 이래야 숫자 A2만 남을 거고, A3 남을 거고, 마지막에 10배에서 빼게 되면은 AN-1이 남아? 뺄 거 없으니까 AM 남아요? 네. 이런 거 맞아? 네. 그래서 지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값이 이 녀석이었을 때 이 숫자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문자로 쓰는 놈은 고득점. 숫자로 예를 들면은 그거는 점수를 좋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숫자로 쓴 다음에 숫자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생각나지 않아요. 다시 한 번요. 바로 생각나지 않아요. 아, 이 지혜의 의미가 생각나지 않으면 아니요, 저 얘를 저렇게 쓴다는 생각이 안 나지 않아요. 그럼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그걸 생각에 놓은 놈은 다닐 거고 떨어진 놈은 재수하면 되죠? 붙을 때까지 시험 보면 되지. 아무튼 저희가 GN이 8인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 의미하는 건 판단했는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값이 8이었으면 좋겠다고. n이라는 숫자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의값은 8이었으면 좋겠고 1부터 6200 중에서 생각하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한 자리 숫자부터 시작해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마지막이 네 자릿수까지만 생각하라는 얘기네. 네 자릿수까지만이라고 7,600까지는 1,600. n이라는 숫자가 네? x4, x3, x2, x1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X에서 뭐 10에 3, 거기 X3, 10에 제곱, X도 곱하기 10에 이게 이 숫자인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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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건 1이야. 빵빵빵 2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GN이라는 값이 8이라는 말은 x4 더하기 x3 더하기 x2 더하기 x1의 값이 8 나와야 돼. 된 거 맞아요? 된 거 맞죠? 중복조합. 이거 중복조합이야. 근데 뺄게 있긴 해요. 맞아요. 8000 빼야 돼. 7,100도. 7100도 빼야 돼. 1,200이네. 아, 7,000일 같은 것도 빼야 돼. 7,010이요. 7,000일까지. 이것들은 6200까지 들어오지 않은 숫자야. 하지만 6000이는 이 범위에 들어와? 6,200. 6101도 들어와? 6으로 출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범위 들어와. 그래서 마지막에 저 4개는 제거해야 돼. 이 4개만 제거하고는 다 돼. 자, 그러면 또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28이면 11, 18.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마디만 언급하고 갑시다. 학교에서 언제 배웠냐? 여기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배웠나요? 1월달에? 네, 아주 맛있었겠어요. NH 오리 M 플러스 월 마이너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까지만 합시다. 이 값이 N이었을 때 A, B, C의 값이 의미하인 정수면 확률과 통계 중복조합 파트에서 경우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하지만 A, B, C의 값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3H 마이너스 3. 알 걸 믿습니다. 자, 이 중복조합 공식을 사용해서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4개 더해가지고 8이어야 돼. 그런데 이 값들 중에 0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의미하인 정수의 순서상이 4H 8에서 일단 428에서 4개를 빼자고
4H 8이면 10, 11C3 165? 3일분의 11, 19 약분하면 165? 15 곱하기 11? 그래서 161가지네. 할만했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 다음 건 어떻게 예, 다음 건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 2023년도 기출문제 B형 문제입니다. 네, 잘 좋은 얘들 딱 100분 주네. 근데 기본적으로 괜찮으시나요? 100분, 120분. 자, 첫 번째 간은 또 뻔한 얘기하고 있어. 극한에 대해서 얘기했어. 수렴하는 거 얘기했고요. 지금 설명은 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의 중심좌표를 5라고 지칭했고요. 원의 반지름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두 칸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이 선이 L1과 L2 평행선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2씩 떨어져 있고요. A0라는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A0라는 점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발 내린 점의 좌표입니다. A의 원점에서 수선발 내린 점이고요. 그리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L1 위에 있는데 A0에서 n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길이 n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때 AN에서 원에다 그어준 두 개의 접선이 L2하고 만나서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2입니다. 그때 DN값이고 DN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은 DN이라는 길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 있고 직선의 방식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 대충 풀면 되겠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좌표 평면의 X축과 Y축의 위치를 설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디를 원의 중심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5를 원점으로 잡을까? 네. 말로 설명하기 귀찮으면은 그림 그리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의 좌표는 언급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가 A점, 이점, B점, C점이라고 할까?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B점과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먼저네. 네. L1의 값은 Y는 누군데? L2의 값은 Y는 마이너스인가? Y는 그럼 B점 좌표의 값은 Y 좌표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X 좌표가 필요하네.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을까? 야, 그러면 나는 지금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누굴 지나는? N n,1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한 거야? 네. 근데 이 직선들의 기울기 알아? 기울기 모르잖아. 이 직선,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모른다고. 그런데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의 값은 그런 두 개의 직선의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녀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기울기 가정해야 되겠네. 기울기 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두 직선이 y는 mx-n 플러스 2라고 잡았습니다. 기울기 m이라고 가정했습니다. mx-y 마이너스 mn 플러스 2는 빵입니다. 거리제입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N 플러스 그 거리가 1이라고요? 양변 제곱해야 되겠네. 제곱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N제곱 플러스 2. m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2차식이고 n에 대해서도 2차식인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해 n처럼 정리해야 되냐 지금?
N에 대한 사트식죠. M, N 중에 발음 잘해. 어떤 문자로 내림천 정리해? N? 이게 저희한테 어디서 주어진 건데. M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M으로? N제곱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거니? 그런데 M 값은 알파, 베타랑 무관한 거 아니야? 알파, 베타는 교점 X 잡힌 거잖아. 네. 그치? 네. 이때 기울기가 M1, M2. M2라고 한다면 M은 M2야. 이게 직선이 M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질 때 네. M1분의 Y 빼기 2의 값이 X-N이니? 네. 맞아요? 그때 이게 누굴 지난다고? 알파,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네. 된 거 맞아요? 네. M2분의 Y 마이너스 2의 값이 X-N이야? 이게 누굴 지난다고? 베타. Y. 된 거 맞아요? 됐어, 니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죠? 베타 마이너스. 나는 알파, 베타의 차이값이 궁금한데 알파, 베타가 아니라 M이라는 문자는 알파, 베타가 그냥 아니기 때문에 알파, 베타와 M1, M2의 관계를 먼저 밝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빼려고 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2 곱하기 M2분의 1 마이너스 M. 이거야? 네. 통분하려고. M2 M1. 마이너스 된 거 맞아요? 그러면 M1과 M2의 합의 값이 누군데?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4N이랑 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이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1 제곱 16제곱 마이너스 12에다가 붙으시고. 이거야? 네. 통분하겠습니다. 4n제곱 마이너스 12n제곱? 제곱이니까 16N 제곱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위에 거. 위에 거. 16n제곱이야? 예. 16n제곱 빼기 12N 제곱이니까 4N 제곱 얘기하는. 이건가? 네. 그러면 이거 루트만 씌운데? N제곱 마이너스 M1이 큰 거냐 M2가 큰 거냐? M2. 양수값을 선택해요? 되셨죠? 네. 자, 이제 대입했습니다. 이게 dn 값이라고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의 값이 고백값? 그럼 n제곱 마이너스 약분할까? 3분의 4루트 이거라고? 네. 이걸 극한값 n을 달아서 극한값 보라고? 극한값은 이거 서술할 때 계수 비교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기 한 걸 한 줄 더 쓴 다음에 쓰셔야 돼요. 내 말 지금 이해하시는 거 맞죠?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얘가 약간 문제 보이는 것보다 쉬운 이런 거. B하고 A하고 달라요? 뭐가? 과가 달라, 과가. 화가 생겨. 난이도도 글쎄, 근데 난이도 당연히 다르죠? 차라리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어차피 같이 시험 보는 애들 사이에 경쟁이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쉬우면 같이 경쟁 애들도 잘 보는 거고, 어려우면 경쟁 애들이 못 보는 거고. 비가 두려운 사람이 자, 근형이 585개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잽싸게 빨리 설명합시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455에서 32 계산해 주시면 안 나와요? 홀수, 짝수, 5의 배수. 단 A, B, C, D, E는 자연수. 그래서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42. 홀수를 대입하게 되면은 42가 나오지 못해. 앞에 게다 짝수니까. 2는 짝수여야 돼. 2의 값한테 246을 대입했어. 246 대입하고 양변 2로 나누기 했어. 중복조합. 16이니까 12, 11이니까 4 빼서 7. 이거 맞아요? 이것만 더하면 돼요, 이제. 산수했습니다. 32 쌓여가지고 다시 30.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게 4번인가? 3번이야? 이거야? 그럼 세 문제 남은 거네? 이거 가에서는 위치의 값을 미분해서 속도의 값의 크기가 속력. 근데 문제는 A, B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각의 크기는 세타라는 각과 세타1과 세타2라는 각이 있고요. T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T는? 시각이 빵이었을 때
시각 t의 값이 빵일 당시에는 여기 왼쪽 각은 90도, 오른쪽 각은 45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dt분의 d세타, 시각이 빵이었을 때 dt분의 d세타 3분의 1. 이 각은 2분의 파인 상태에서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초당 3분의 1씩 변하니까 이 세타 1이라는 각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세타 2는 변함이 없다고? 빵인 순간에 변함이 없다고?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그런데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p점의 속력의 값이 궁금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제시문 가에서는 이 점의 속력의 값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순서상으로 잡으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순서상으로 p점 좌표를 잡는 방법이 얘를 원점으로 놓고 여기 반지름 값을 모르면 우리는 못 잡잖아. 여기 R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p점 좌표는 뭐죠? R 코사인 세타 1, R 사인 세타 1으로 점의 좌표를 잡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은 p점의 속력? 그럼 p점의 속도의 값 두고 합시다. 각각 미분해야 되죠. 네. R은 변수인가? 상수인가? A 사이 여기 길이만 1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네. T에 대한 변수랑 R의 값은 각의 크기가 세타 1과 세타 2를 유지하도록만 얘기했고, 그러면은 여기는 R의 길이는 세타가 달라질 때마다 R의 길이도 달라지는 건가? 그치? 여기 길이가 1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달라지면 선 긋고 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길이의 값이 달라져요? 네. R은 변수에 해당하는 거네? 네. R은 각에 따라서 R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t로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곧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미분했더니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래. dt분의 dr이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프라임 dt분의 d세타 1이야? 네. 뒤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R 프라임 R 코사인 세타 되신 거 맞나요? 네. 이제 속력의 값을 구하려고요. 속력의 값은 속도의 크기인가?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제곱한 녀석과 이거 제곱한 녀석을 루트 속에서 더해요? 네. 이 뺀 값을 제곱한 거랑 합한 걸 제곱한 게 있는데 왼쪽 거 제곱에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R 프라임 오른쪽 걸 제곱하게 해서 더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 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두 개 곱해서 가운데 거 마이너스 두 배 한 거 두 개 곱해 두 배 한 거 소거돼?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네. 이뻐졌는데? 이게 속력입니다. 문제 요구한 건 P점의 속력의 값을 구하고 T가 빵이었을 때 그럼 이거 다시 이렇게 써보자. dt분의 dr의 제곱 r 곱하기 dt분의 d세타 1 제곱 난 이 속력의 값을 이런 것들을 대입한 속력의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된 거 맞죠? 네. 대입할 수 있나? R을 dt분의 dr이 있어? dt분의 dr이 없네. R 세타에 대한
식으로 할 수는 있죠. R도 모르잖아. DT분의 DR 몰라, R도 몰라. DT분의 D 세타고는 알아? 3분의 1인 건 알아?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TR의 관계식이나 R하고 세타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네. 네. 어? R에 대해서 관계식 세울 만한 게 뭐가 있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1과 세타 2의 합이죠. 네. AB가 2인 걸 사용.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 R과 세타의 관계식이네? 네. 이제 산수가 어마무시한데? 나 이거 미분도 해야 되는데. 순수히. 장난 아니다.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아이씨, 일단 대입해보자. 4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두 개 더한 게 4분의 3파이? 똑같아? 맞아요? 그러면 t의 값이 빵일 때네. R의 값은?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은? P의 속력은? 루트 얘 몰라. DT분의 D로 넣으실게요. 이건 알아. 3분의 1 제곱 9분의 1이야? 이제 DT분의 DR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DT분의 DR을 알면 이거 양변 미분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지? 장난 아닌데. 아, 식은 별거 없는데 목세미법 하기 싫으니까 사인 세타 2. 이거 양변 미분할까? 자, 이거 미분해서 이제 숫자 대입하려고요. 미분했더니 곱미분하고 있습니다. 세타 2. 여기. DT분. 아이씨, 알 여기 있으면 마치 세타 1, 세타 2한테 곱한 것 같아서 알 앞에다 쓸게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여기 D의 DR이 마이너스 아니지. 된 거 맞아? 뭔가 이상하지? 세타 2가 D2가 됐어요. 자, 이제 대입합시다. R의 값은 1이라고요? D가 0일, DT분의 D세타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3분의 1? 0일 때 0일. 아, 3분의 1이고 코사인 값이 4분의 3파이면은 마이너스 2분. 이 녀석의 값은 플러스 루트 2분의 1? D분의 DR.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럼 3은 뭐가? 아, 이게 0이라고? 그럼 따라서 3분의 1만 대입했습니다. 또 9분의 1? 9분의 2. 3분의 루트 1. 할만하죠? 자, 다음 문제 두 문제가 더 남았죠? 네. 내일 풀어라면 풀어오나요? 풀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아, 못 풀어요. 못 푸니까 풀지 마시고요. 앞에 배운 거 8문제 풀었죠, 오늘? 8문제만 내일 풀이 작성해서 봅시다. 아,